안녕하세요. 매풀다솜입니다. 날이 추웠지만 짧게 오늘 제가 어떤 곳에 왔습니다. 잠깐 와서 너무 오랜만에 그동안 컨텐츠도 못 올리고 해서 좀 올려보려고 왔습니다. 어디를 왔는지는 잠시 후에. 네, 저는 지금 홍유릉에 와 있습니다. 이 홍유릉은 조선의 왕릉 가운데서도 황제능의 형태, 황릉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황릉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 황제의 묘, 고종과 고종 황제의 비였던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는 곳이 홍릉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2대 황제인 순종이 머물러 있는 곳이 유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릉과 유릉이 모두 한 곳에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홍유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홍유릉을 한번 보면서 조선 대한제국의 황릉과 또 명나라의 황릉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 유사한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왕릉은 또 어떻게 다른지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연못이 연지입니다. 홍릉 입구에서 본격적으로 능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위치한 연못인데요. 연못의 형태를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못의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복궁 경회로라든지 또는 향원정을 보면은 연못을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왜 사각형으로 만드냐면은 천원 지방, 즉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 네모나타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연못을 사각형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요. 다른 조선 왕릉에 있는 연못 역시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릉의 연지는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 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하늘은 황제의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가 아닌 왕, 그러니까 조선의 고종 이전의 왕들이 왕릉을, 연못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하지만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이 연지를 설계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설계함으로써 하늘도 이제 대한제국이 황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연못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능 경내의 입구에 해당되는 금천교입니다. 금천교는 궁궐 문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궁궐의 금천은 왕이 거주하는 신성한 곳이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은, 능에 있는 금천은 한층 더 격상되겠죠. 신성한 곳이니까 마음을 경건하게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수로를 파서 물길을 내고 그 물길을 건널 수 있는 작은 금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천교를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경건한 마음을 갖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홍살문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이 홍살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천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홍살문 바로 옆에 있는 홍릉 제시를 만나게 됩니다.
능의 오른쪽에는 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을 바라보고는 왼쪽이 되고요. 이 제실은 능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필수적인 집기들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을 능참봉이라고 하는데, 참봉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이 이곳의 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제례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보관하거나 또는 준비를 하는 곳. 그래서 평상시에는 능참봉과 직원들이 머물면서 상주하게 되지만, 제례가 있을 때는 제관들이 이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실은 가운데 본청 건물과 뒤쪽에 부속 건물 하나로 아담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뒤쪽 공간은 주로 집기들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쪽으로 사용되고, 이 앞쪽에 있는 본관 건물은 집무실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실 바로 앞쪽에 보면은 수락관이 있습니다. 수락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한다기보다는 제례에 사용될 음식을 미리 준비해 왔다가 여기서 간단하게 데우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례에 사용되는 음식들이 워낙 가짓수도 많고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 제례 음식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고, 이것을 여기서 따뜻하게 데워서 제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실과 수락관을 지나면은 이제 이 바로 옆에 본격적으로 능의 입구에 해당되는 홍살문을 마주보게 됩니다. 자, 홍살문을 마주보고 봤을 때 왼편으로 제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방금 제실을 보고 왔는데, 이 제실의 맞은편 쪽, 그러니까 홍살문을 기준으로 홍살문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는 수복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수복방은 작죠. 방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작은 곳인데, 쉽게 말해서 능의 화재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자, 이 홍살문을 지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능의 경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를 하는 건가요? 막아놨네요. 안타깝게. 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길이 나 있죠. 우리가 궁궐에서 흔히 봤던 것과 비슷한 길이지만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궁궐에서는 가운데를 어도라고 해서 임금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이 능에서는 가운데에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 있는 길을 향로라고 합니다. 향로라고 해서 제향을 지낼 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혼이 지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밟을 수 없고, 그 좌우의 길이 어로가 되겠습니다. 즉 임금이 다니는 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궁궐에서는 가운데가 어도고 그 가운데 좌우가 신도로 구분이 되는 반면에, 능에서는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임금도 다닐 수가 없는 길이 되고요. 임금은 좌우로 다니게 됩니다. 이 향로를 통해서 이제 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판 위라고 보이는 사각형의 돌로 만든 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금은 제배를 함으로써 경건한 마음을 갖추게 되는데, 일반적인 제배는 우리가 2번 절하지만
여기에서는 4번을 절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배를 마친 임금은 다시 어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능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데, 좌우에 보이는 석수들이 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석수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조선의 왕릉의 형태랑은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말도 보이고요. 낙타가 있죠. 낙타 다음에 해태가 있습니다. 자, 해태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보이는 사자가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사자. 이건 황릉에만 있는 석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 옆으로는 코끼리가 있고요. 코끼리 옆으로는 기린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기린은 우리가 아는 목이 긴 동물인 그 기린이 아니라 전설 속의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석수들 옆으로는 좌우로 무신석이 먼저 존재하게 돼요. 갑옷을 입고 평정기를 갖춘 무신석이 있고, 그 앞으로는 관복을 입고 있는 문신석이 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로와 어로를 따라서 임금이 올라오게 되면은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건물이 바로 이 침전입니다. 이 침전은 홍릉하고 유릉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일반적인 왕릉에서는 정자각이라고 해서 좀 다른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붕 또한 마찬가지로 팔짝 지붕을 사용한 것이 왕릉과는 좀 다른 모양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 침전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 침전 안에 들어가 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이 침전의 옆으로는, 침전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는 비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비각은 비석을 보호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침전 안쪽을 한번 좀 보실까요? 침전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제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지금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곳이 제상이 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진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축문을 올려놓는 축상이 있게 되겠고요. 그 축상 옆으로는 향로를 올려놓는 향상이 존재합니다. 자, 침전의 오른편, 그러니까 침전을 기준으로 원래는 좌측인데, 침전을 마주보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존재하는 비각과 고종 황제의 비문이, 비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전과 비각 뒤쪽으로는 이제 능침이라고 하죠. 이 봉분이라고 안 하고 능침이라고 합니다. 이 능침이 존재하게 되고, 들어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능침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살짝 능이 보이기는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종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로 두 대의 가마에
몰래 타고 근처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하는 아관파천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은 경운궁, 그러니까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한구단에 제를 지내고, 하늘에 제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었죠. 이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황제에 즉위하게 되고,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황제 국가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까지 뭐 황릉 조성하고 황제국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국제 정세라든지 특히나 조선의 국내 정세를 생각해 봤을 때 고종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나라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고 그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닌 독자적인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겠다는 고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종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고종 황후였던 명성황후와 함께 이곳 홍유릉에서 합장릉의 형태로 모셔지게 됐는데요. 당시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홍릉에 잠들어 있는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